온타리오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직원이 100명 미만인 업소가 대상으로 온타리오 코로나19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그랜트입니다. 음식점과 술집, 헬스장과 레크레이션 시설, 여행,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과 갤러리, 개인 운전 교습 강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대상입니다.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점 등 기타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팬데믹 초기 비즈니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는 추가 신청 없이 정부가 자격을 심사해 해당되면 지원금을 제공해 줍니다. 신규 사업체는 수주 안에 정부가 개설하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금은 2월쯤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도 내립니다. 일반 가정과 소규모 업소 및 농장은 24시간 내내 비수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산세와 전기료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환급해주는 온타리오 비즈니스 비용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해 2월 19일까지 해당하며 방역 규제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당이나 상점, 헬스장 등에 해당되며 약국과 빅박스 스토어, 대형 식품점은 제외됩니다. 대상 업체는 재산세와 에너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퀘벡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을 3차례 접종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백신 접종 완료 기준으로 삼았는데 오미크론발 확산에 병원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의료 시스템 보호를 위해 부스터샷 의무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병원 입원 환자와 중환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선 모든 퀘벡주 주민의 3차 접종 기회가 부여될 때라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퀘벡주는 45세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해주고 있으며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퀘벡주는 오는 18일부터 백신 여권 적용 장소를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용 주류 매장과 마리화나 판매소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이동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퀘벡주가 3차 접종 의무화를 공식화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비슷한 온타리오주가 뒤따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국에선 3차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접종 간격을 주마다 달라 온주와 사스카추완주는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맞을 수 있고 알버타주는 5개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6개월 간격입니다. 일부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온주 토론토시는 다시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장기 요양원에 대해 4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3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난 양로원 거주민에게 접종해주며 캐슬뷰 양로원도 이번 주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만 장기 요양원 거주민 6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하자 온주 자유당은 이전과 같은 요양원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연방정부에 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누구든 어디서나 감염되는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연방정부는 매일 전국에서 3만 5천에서 4만여 명이 확진되고 양성률이 29%에 달한다며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만큼 전문가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전과 달리 지금은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아 대다수가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이 재택 치료로 치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인후통과 콧물, 기침, 코막힘이 흔하게 나타나고 설사와 구토, 피로감과 몸살 이외에도 메스꺼움과 발열, 오한도 보여집니다. 개인에 따라 이런 증상은 이틀에서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등 진통제나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에게는 단일 클론 항체나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항우울제가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스프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감기약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또 가족 중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는 반드시 격리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증상을 살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택치료 중이라도 숨이 차거나 가빠지고 흉통이 나타나거나 얼굴색이 검게 변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여 전문가는 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지금은 검사도 쉽지 않은 만큼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집에 머물고 친지에게 알려 필요한 경우 음식이나 약물 등을 도움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54,7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특히 풀타임에서 12만 3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파트타임은 6만 8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증가 대부분은 온타리오와 사스카추안주에서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과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공공부문에서도 3만 2천여 개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실업률은 5.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의 실업률은 5.7%였습니다.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15세에서 24세 청년층은 10.8%, 25세 이상 남성은 5%, 여성 5.2%입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서 보면 풀타임이 급증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121만여 명의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고 오미크론발 봉쇄 영향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12월 5일에서 11일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월 통계 자료에는 식음료 분야와 서비스 등에서 대거 일자리가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푹 정신건강관리협회가 마음건강 홍보대사 기본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식을 함양해 정신건강 증진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강연은 전인건강과 이주, 정신질환의 올바른 이해, 자살 예방, 회복과 치료를 주제로 4차례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홍푹의 강소연 사회복지사가 한국어로 강연합니다. 단순 지식을 넘어 건강한 관계와 소통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4번 모두 참석하기를 권장한다고 전한 홍푹 관계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푹은 홍보대사 기본교육 이후 다음 단계인 건강대사 교육 이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덤벨리 파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2분쯤 DBP 에글링턴 애비뉴 근처에서 북부 방면으로 가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중태에 빠졌고 다른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에글링턴부터 DBP 남부 방면과 북부 방면 일부를 통제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미들랜드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 남성 1명이 동부 방면으로 질주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앞면이 파손됐을 것이라며 남성을 치고 달아난 짙은색 세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폐쇄 회로 등을 회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목격자와 현장이 담긴 대시캠 영상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연말 박싱리 토론토 다운타운 영과 리치몬드에서 사고 후 인도를 덮쳐 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은 18세 남성이 사투를 벌이다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개학을 앞두고 교직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임시 접종소를 운영합니다. 시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 두 차례 우드바인몰과 스카보로 타운센터에서 약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해주며 토론토 교육청이 해당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예약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27곳에 접종소를 마련해 교직원과 학생, 이들의 가족에게도 접종해줄 예정이라고 토론토시는 덧붙였습니다. 온주 정부도 오늘부터 주정부 핫라인을 통해 교직원들의 접종 예약을 시작했으며 미시사가 인터내셔널 접종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밤 8시 사이에 맞을 수 있습니다.